네, 안녕하세요. 퍼시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선정고등학교 기출문제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고 주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한 3문항 정도를 선별하여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선정고 기출문제에 대해 간략히 3가지 정도 분석하면 출제된 범위는 수학 1의 지수와 로그부터 삼각함수까지 였습니다. 즉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포함되지 않고 일반각과 호도법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출제되었고요. 출제 문항수는 선택형 16문항, 서술형 5문항, 총 21문항으로 타 학교와 비교해 볼 때 출제된 범위도 출제 문항수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술형 문항이 문항수 5문항에 비해 배점이 34점으로 높은 것으로 볼 때 자세한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가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어서 난이도에 대해 분석해보면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작년도인 2022학년도 2학년 1학기 선정고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사실은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아마 많이 어려웠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작년도에 즉 본인이 1학년 때에 경험하였던 내신 문항과 비교해 볼 때에 작년도 1학년 내신 문제에서 소위 킬러 문제라고 부를 만한 문제가 한 시험마다 한 3-4문제 정도였다면 이번 중간고사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아마도 흔히 접하지 못하였을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였을 만한 문항만 한 3문항 정도이고 시중 교재에 덜어 수록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능숙하게 스스로 잘 풀이하지 못하는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항이 또 3문항 정도 그리고 서술형 문항에서도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 식을 계산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함정이 있는 문항 한 문항까지 총 한 7개의 문항 정도가 많이 어렵고 스스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당황하고 고난도라 느꼈지 않을까 따라서 이해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선정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된 문항 중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풀어드리기는 어렵기도 한데다가 시중 교재에 덜어 있는 문제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처음 본다라고 느꼈을 만한 생소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풀이해 볼 문제는 선택형 13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볼게요. fx, gx의 주어져 있는 함수식에 대하여 f알파와 g알파가 같은데 알파가 0과 3분의 1 사이에 있을 때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걸 판단하세요. 인데 일단 fx와 gx의 식을 적고 생각해보면 fx는 밑이 a인 기본형의 로그 함수이고 gx는 로그 b의 x 플러스 1으로 기본형의 로그 함수는 아니지만 즉 y는 로그 b의 x 꼴의 기본은 아니지만 기본형의 밑이 b인 로그 함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있을 때에 f알파와 g알파가 같으면서 알파가 0과 3분의 1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것만 알려주고 기역, 니은을 판단해 보세요. 인데 fx와 gx의 식에서도 이 밑에 문자인 a, b의 값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f알파와 g알파가 같다라고는 알려줬지만 얼마에서 같다, 즉 알파의 값이 얼마인지까지 알려준 건 아니므로 저 알파의 값을 x의 값에 실제로 넣어서 대입을 하여서 식을 풀어내려고 하면 절대로 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드시 그래프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세하게 얘기하면 f와 g가 같아지는 f 알파와 g 알파가 같은데 알파가 0과 3분의 1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이 조건의 해석을 fx와 gx가 같아지는 x의 값이 알파이고 알파가 0과 3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 즉 fx와 gx가 같아지는 x라고 하는 것이
y는 fx인 fx의 함수 그래프와 y는 gx인 gx의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0과 3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입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f와 g의 그래프를 그려 주어진 보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a와 b의 값 그리고 0과 3분의 1 사이에 있다는 것만 알지 알파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와 b의 값에 따라 사실 f와 g의 그래프를 경우를 나누어 관찰해야 되는데 보기 중에 옳은 것을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기를 봤더니 기억에서는 a가 0과 1 사이이면 여기다 작게 써볼게요. a가 0과 1 사이의 값이면 g1의 값, g의 1에서의 함수의 값이 0보다 큰지만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의 값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fx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개형이, 모양이 뭐인지 알아낼 수 있겠죠. 즉 fx는 밑이 a인 로그 함수인데 밑이 0과 1 사이이므로 1,0을 지나고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 fx의 그래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어떠한 휘어짐으로 내려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밑이 0과 1 사이의 로그 함수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낼 수 있죠. 그럼 요 fx의 그래프와 밑인 b가 뭐인지 몰라서 아직 그리지 못하는 gx의 그래프가 x값이 0과 3분의 1 사이에서 교점이 생기도록 그리세요입니다. 그럼 밑이 b인 로그 함수인 로그 b의 x를 x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걸 생각할 때에 이 밑인 b의 값이 1보다 클 때와 0에서 1 사이일 때로 나눠야 되겠죠. 밑에 b의 값이 1보다 크면 0에서 1 사이면 그래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b의 값이 1보다 작은 것부터 할까요? b의 값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 로그 b의 x를 그리고 그걸 x방향 평행이동한 것이 0과 3분의 1의 x값 사이에서 교점이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밑이 0에서 1 사이면 요 기본형의 로그 함수 그래프가 1,0 지나고 내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걸 x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0,0을 지나면서 내려가는 모양새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요 빨강색 세로선 사이에서 하양색의 그래프인 fx의 그래프와 만나도록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 b의 값이 0과 1 사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이 1보다 큰 경우를 이제 이어 생각하면 1,0 지나고 올라가는 모양의 그래프를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여 0,0 지나고 올라가는 궤형을 생각하는데 아무렇게나 올라가면 안 되고 요 빨간색 세로선 사이에서 하양색의 그래프인 f와 교점이 있도록 요 정도는 뻗쳐 올라가야 교점의 x좌표 알파의 값이 0과 3분의 1 사이에 있도록을 만족하겠죠. 그러면 b가 1보다 클 때에는 아무렇게나 뻗으면 안 되고 빨간색 세로선 사이에서 fy 교점이 있도록 이쯤 뻗어야 되는구나 인데 이걸 말로만 하지 않고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뭘 표현한다는 얘기냐? 3분의 1에서 의 하양색 함수의 값이 하양색과 보라색이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의 값이 3분의 1의 함수값이고 초록색인 gx와 보라색 세로선이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의 값이 3분의 1의 g에서의 함수값인데 이렇게 뻗는다라는 걸 식으로 말하면 f 3분의 1이 g 3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판단해야 되는 것을 이제 보면 초록색 그래프의 x값이 1일 때의 함수의 값이 g1이 될 테고 이 값이 0보다 큰지 판단하세요. 인데 그래프만 그리면 바로 맞구나 판단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a와 b와 알파의 값을 찾으려고 정확히 식으로 값을 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위치와 개형을 판단하는 거예요.
니은 넘어가 볼게요. 니은에서는 이번에 A가 9이면 A 값이 9일 때 이건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A 값이 9이면 fx의 함수 식에 대해 완전히 알아내는 거죠. 즉 fx의 식이 로그 9의 x입니다. 따라서 fx의 그래프를 또 완전히 그릴 수 있겠고, 그리면서 또 말하면 1,0을 지나면서 이번엔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텐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그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개형만 한번 그려보면 이게 fx 그래프일 때 아직도 b의 값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생기는 로그 함수를 평행이도 했는지 모르는 gx랑 지금 그린 하얀색인 f의 그래프가 x값이 0과 3분의 1일 때 사이에서 교점이 생기도록 그려야 되겠죠? 기억할 때랑 똑같이. 그럼 이제 또 아까 기억할 때와 똑같이 b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어 그래프를 관찰해 보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b가 1보다 클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b가 1보다 클 때 1,0을 지나고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을 x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0,0을 지나고 올라가는 모양이 될 테니까 이 빨간색 세로선 사이에서 하얀색의 그래프와 만나도록을 절대로 못하겠죠. 그럼 이어서 b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 n은 1,0 지나고 내려가는 미끄럼틀의 모양을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0,0 지나고 내려가는 모양을 그리는데, 이 빨간색 세로 사이에서 이 하얀색의 그래프와 교점이 있도록 아무렇게나 뻗지 않고 이쯤에 뻗침이 되도록 그려야 되겠죠. 요 놈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가 되도록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점에 x좌표 값이 0과 3분의 1 사이에 있도록. 그러면 아까 기억에서와 같이 식을 세워보면 보라색 세로선 3분의 1에서의 하얀색 그래프의 교점의 함수 값인 f 3분의 1의 값과 초록색 그래프의 3분의 1에서의 함수 값인 g 3분의 1의 값이 이번엔 f가 g보다 위에, f 값이 g보다 크게 해야겠죠. 따라서 f 3분의 1의 값이 여기다가 쓸까요? g 3분의 1보다 크게 하면 됩니다. b의 값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그럼 이 식을 풀어보려는데 대입해서 풀지 못한다면서요가 아니라 니은에서는 a 값이 9인 걸 a 값이 9인 게 주어져 있으니까 좌변이 로그 9의 3분의 1, 우변이 로그 b의 3분의 4가 되겠죠? x값에 3분의 1을 넣고 진수 계산하면, 그럼 이제 좌변이 로그 3의 제곱에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게 로그 b의 3분의 4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밑에 지수와 진수의 지수, 로그의 성질로 앞으로 분수가 나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로그 b의 3분의 4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를 풀이하는 중이죠. 계속 계산할게요. 좌변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밑이 b인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b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로그 b의 3분의 4보다 크다 를 푸는 것이고, 밑이 b인 로그의 부등식을 진수의 부등식으로 해석할 때에 진수값인 b가 밑에 값인 b가 0과 1 사이이므로 진수끼리의 부등식의 부등을 바꿔야 되겠죠? b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분의 4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럼 양변에 제곱을 하면 b의 마이너스 1제곱인 b분의 1은의 값이 3분의 4의 제곱인 9분의 16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고 b분의 1이 9분의 16보다 작음으로 그 역수인, 판서를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 역수인 b의 값은 이 우변의 역수인 16분의 9보다 커져야 되겠죠? 이걸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단해야 되는 거에 가까워졌는데, 다시 디테일은 니은의 a가 9일 때에 gx의 그래프 모양이 초록색처럼, 즉 b의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면서 이 조건을 같이 만족해야 되므로 요 물결친 두 가지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해야 되겠죠? 수직선 여기다 그릴게요. 그럼 16분의 9,
1 수직선에 찍고 0과 1 사이의 B값과 16분의 9보다 큰 B값을 동시에 만족하는 B의 값의 범위는 16분의 9부터 1 사이인 게 맞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단순 산수로 하는 것도 조금 꼼꼼히 봐야 될 게 많이 있죠? 자, 이제 니은까지 했는데 디귿이 남았는데 판서가 꽉 차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지워서 디귿을 해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역에서 A값이 0과 1 사이일 때에는 GX에 미친 B의 값이 0과 1 사이 파란색의 그래프처럼 되면 빨간색 세로선 사이에서 F와 교점이 생기도록 절대 못하고 B의 값이 1보다 크면서 3분의 1에서의 F와 G의 함수값이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 알고 니은에서는 A의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했지만 결론은 니은의 값에서는 A 값이 9와 같은 1보다 큰 미칠 때에는 fx의 밑이 1보다 큰 경우일 때에는 b의 값이 gx에 미친 b의 값이 기역과 반대로 0과 1, 기역과 반대로 1보다 크다이면 안 되고 0과 1 사이이면서 3분의 1에서의 f와 g의 함수값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역 니은을 풀이하면서 알아냈습니다. 이걸 활용해 디귿을 보려 하는데요. 여기를 지워볼게요. 그리고 기역 니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기역 니은을 통해 A값이 fx에 미친 A의 값이 0과 1 사이이라면 gx에 미친 b의 값은 1보다 커야 되고 3분의 1에서의 f와 g의 함수값의 크기 비교는 누가 더 커야 되죠? f 거가 더 작아야 된다 였고 반대로 a 값이 1보다 크다일 때에는 b의 값이 0과 1 사이여야 되고 3분의 1에서의 f와 g의 함수값은 f가 더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디귿을 이어서 봤더니 a가 b보다 작으면 A값이 B보다 작을 때에는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라는데 A가 B보다 작다이므로 요 첫 번째 경우 아까 기역에서 요식을 쓰긴 했지만 풀이를 안 하였던 요 경우일 때 저놈의 식이 이것보다 큰지 계산해 보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이면 A는 0과 1 사이고 B는 1보다 크다이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F와 G여야 됩니다. 그럼 아까 니은에서 이거를 계산했던 거랑 같이 기역에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F 3분의 1과 G 3분의 1이 F 컷이 더 작아야 되는데 계산할 때 F와 G의 밑이 둘 다 사실 아직 모르는 거인 거죠. 그럼 좌변이 로그 A의 3분의 1, 우변이 로그 B의 3분의 4. 밑이 서로 달라서 로그끼리 비교를 하기 어려워서 밑을 3으로 통일해 보려고요. 판단하고자 하는 로그의 비교도 밑이 3인 로그랑의 뭐랑 비교하고 싶으니까 밑을 3으로 밑변환 공식을 하면 좌변은 로그 3의 a분의 로그 3의 a분의 1 우변이 로그 3의 b분의 로그 3의 3분의 4 그게 좌변이 계속 작다인 거죠. 그러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1 우변에 있는 진수끼리 나누기를 로그끼리 빼기로 쪼개서 다시 쓰면 좌변은 로그 3의 a분의 마이너스 1이 우변은 로그 3의 b분의 로그 3의 4 빼기 1 이게 왼쪽이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고 마이너스 붙어있는 게 싫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아서 다시 썼더니만 로그 3의 a분의 1, 2 로그 3의 b분의 1 빼기 로그 3의 4보다 크면 되겠다. 이고 이제 양변의 부등식에 로그 3의 b를 곱해봤더니 곱할 때의 중요한 점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하여서 부등을 바꿔야 될지 말지 보고해야죠.
근데 b의 값이 1보다 클 때이니까 로그 3의 b의 값은 0보다 큰 것이므로 곱하면서 부등을 안 바꿔도 되겠다. 그래서 로그 3의 a분의 로그 3의 b는의 값이 1 빼기 로그 3의 4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는구나. 뭐가요? a가 b보다 작은 경우, 즉 a가 0과 1 사이, b가 1보다 큰 경우에 이 관계를 만족하도록 하는 f와 g의 3분의 1에서의 함수값의 크기 비교를 풀면, 계산하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인데 지금 좌변이 밑이 똑같은 로그분의 로그니까 밑변환 공식 이용하면 로그 a분의 b가 1 빼기 로그 3분의 4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는구나 까지 하였고, 이제 판단해야 하는 부등식의 좌변을 한번 계산해 보려 하는데, 아이고 여기다 할게요. 좌변인 G3 빼기 G3분의 F4는 G3이 로그 B의 4겠고 F4가 로그 A의 4니까 밑이 다른 로그분의 로그이므로 밑변환 공식을 할 수 없어서 진수가 같은 로그분의 로그니까 밑과 진수 자리 바꿈 역수로 먼저 바꾸면 로그 4의 B분의 1분의 로그 4의 A분의 1이 되어 번분수 계산을 하였더니 여길 잠깐 지워도 되겠죠? 로그 4의 A분의 로그 4의 B가 되고 밑이 똑같은 로그분의 로그니까 밑변환 공식을 다시 이용하면 로그 A의 B가 되니 아까 계산하였던 결과와 같이 얘가 1 빼기 로그 3의 4보다 크다인 게 맞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참 문제 어렵죠, 그죠? 많은 학생들이 이걸 아까 맨 처음에도 계속 말했듯이 대입해서 막 풀이를 해보려고 많이들 했는데 그래프를 자꾸 활용하는 연습, 그래프를 그려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어서 풀이해볼 문제는 선택형 14번 문제입니다. 보면서 해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B의 값이 최소가 될 때 A 빼기 B의 값이 얼마니 찾아라. 니까 사실 가나 조건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일 텐데 가조건에 써 있는 걸 봤더니 양수 A에 대하여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fx라 할 때라고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활용하는 유형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관련한 유형의 문제를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고 스스로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기본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개념부터 잠깐 얘기해보면 쌤이 상용 로그표의 일부를 좀 떼와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여기다 잠깐 쓸게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 사실은 자세하게 막 심화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간단하게만 상용 로그 표로 우리가 1.00부터 9.99까지의 어떠한 값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읽어낼 수 있게 아주 조맙게도 어떤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교과서 맨 뒤에 수록해 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쌤이 가져온 상용 로그 표에서 직접 읽어보면 1.00부터 9.99까지의 x값의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하여 표로 수록해 놨는데 읽는 방법을 한번 해보면 기본은 다 알고 있지만 로그 3.02의 값을 상용 로그 표에서 읽으면 요 세로선에서 3.0, 요 가로선에서 2를 찾아 교차되는 지점의 값을 읽는 거죠. 0.4800이라 써 있는데 0.4800 읽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지금처럼 상용 로그 표 안에서 값을 읽을 수 있는 놈의 상용 로그 값을 산수할 때에는 표만 읽어내면 되지만 상용 로그 표에 있지 않은 예를 들어 로그 5200 이러한 놈의 상용 로그 값이 얼마인지 생각하고 싶은데 5200의 상용 로그의 값을 표에서 직접 읽어낼 수는 없겠죠. 5200의 x값의 로그 값이 계산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5200의 로그의 값을 5.02의 소수점을
점을 뒤로 4개 땡긴 거구나. 즉 5200이라는 수는 5.02에서 10의 4제곱을 곱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로그의 성질, 진수의 곱하기를 로그에 더하기로 진수의 지수를 앞에 상수배로 하는 성질에 의해 로그 5.02 더하기 4 로그 10이 계산되고 밑이 10인 상용 로그이니까 로그 10이 1이어서 4 더하기 로그 5.02와 5200의 로그 값이 같은데 5.02의 로그의 값을 상용 로그 표에서 읽어낼 수 있겠다. 여서 4.7007이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상용적인 의미, 자주 사용되는 의미가 있느냐를 참 와닿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지금처럼 상용 로그 표에서 직접 값을 읽어낼 수 있거나 직접 읽어낼 수는 없어도 상용 로그 표에서 값을 읽을 수 있는 애에서 소수점을 어디로 몇 개 땡겼는가가 눈에 바로 보여서 기본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 값을 구할 수 있는 애를 할 때에는 와닿지 않지만 만약 로그 2의 40제곱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다고 친다면 2의 40제곱을 직접 계산한 후에 지금과 같이 누구에서 소수점을 땡겼는가 보고 계산하기는 어렵겠죠. 2의 40제곱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너무너무 큰 수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하여서 로그 값을 계산하기보다 로그의 성질을 먼저 사용해서 진수의 지수를 상수배로 내려서 40 곱하기 로그 2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인데 로그 2의 값은 표에서 읽어낼 수 있으니까 40 곱하기 0.3010 계산하면 되겠구나. 로 0 하나 지우고 점 하나 땡기고 단순 산수하면 12.04구나. 로 2의 40제곱의 로그 값을 산수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용 로그의 값으로부터 이 2의 40제곱에 대해 뭐를 알아낼 수 있느냐면 여기부터 집중하세요. 12.04의 값을 12 더하기 0.4 정수의 값과 0. 얼마의 소수의 값으로 쪼개어 썼을 때에 이 0.4의 값이 주어져 있는 상용 로그의 표 일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0.4의 값이 주어져 있는 표 내에 누구의 상용 로그 값인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2.0의 상용 로그 값인 0.3010과 3.0의 상용 로그의 값인 4.771 0.4의 값이 0.3010인 로그 2의 값과 0.4771인 로그 3의 값 사이에 있는 값인 건 보이겠죠? 다시 말해 로그 0.4의 값이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0.4의 값이 정확히 누구의 로그의 값이랑 같은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로그 2. 누구누구의 값과 같을 거라는 것이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12 더하기 2. 누구누구인 0.4의 값이 12 더하기 로그 2. 누구누구 즉 12 더하기 로그 2. 누구누구인데 12를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하면 여기로 올릴게요. 로그 10의 12제곱 더하기 로그 2. 누구누구가 되겠죠? 그럼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 더하기를 진수끼리 곱하기 계산하면 로그 2. 누구누구 곱하기 10의 12제곱과 같은 수가 됩니다. 뭐가요? 로그 2의 40제곱의 수가요. 2의 40제곱의 숫자를 2의 40제곱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하지 못하고 로그의 성질을 먼저 써서 로그의 값을 먼저 계산하고 이를 상용 로그 표에서 누구의 로그 값과 같은지를 생각하여 다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였더니 2의 40제곱은의 숫자는 2. 얼마의 수를 2. 누구누구의 수와 10의 12제곱을 곱한 수와 비슷한 값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즉 2의 40제곱의 값이 2. 누구누구의 값에서 10의 12제곱을 곱한 값과 같은 값으로 요 2점의 점을 뒤로 12개 땡긴 수와 같구나. 즉 이 뒤에 숫자 12개를 쓴 수와 같은 숫자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즉
2의 40제곱 너무 커서 계산할 엄두도 안 나는 큰 숫자가 앞에 숫자 2가 있고 그 뒤에 12개의 숫자가 더 나열될 만큼 큰 숫자이니 13 자리수와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큰 숫자의 자릿수에 대한 힌트. 계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숫자의 자릿수를 상용 로그 표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큰 숫자의 로그의 값의 상용 로그 값, 큰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의 값을 계산하고 그 수를 정수의 값과 점 얼마의 소수의 값으로 쪼갠 뒤에 이 점 얼마가 누구의 로그 값인가 추론하면 그 점 얼마를 로그 값으로 하는 누군가의 점을 뒤로 몇 개 땡겼는가를 이놈의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보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수의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의 값이 12이면 이 어떤 수는 13자리. 앞에 숫자 하나 있고 뒤에 점을 12개 땡겼으니 앞에 하나까지 포함하여 13자리 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어떤 수의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얼마이면 어떤 수가 얼마 자릿수다라는 걸 기억하려 할 때 뭐를 뭐에서 더해야 되고 뭐를 빼야 되고 이걸 많이 헷갈려해요.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개념 정리하였고, 그럼 결론은 어떤 수의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의 값이 얘와 같이 양수의 값이면 이 숫자의 값이 그 양수보다 한 자리 많은 숫자구나 라는 게 기본 개념이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새롭게 생소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해석만 하면 이제 문제 끝납니다. 해볼게요. 해석. 자,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B가 최소일 때 A 빼기 B를 구하여라. 인데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X라 할 때,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FX라 할 때 로그 A라고 하는 값을 3정수 더하기 FB랑 같다라 쓸 수 있고, 로그 B는의 값도 1 더하기 FA와 같다라 쓸 수 있다는데, 다시 FB는 A의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아니라 X의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을 FX라 하자 했으니까 FB는 B의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겠죠. 그럼 B의 로그 값을 계산하고 점 얼마를 계산해서 그 점 얼마를 읽은 게 FB인데 로그 B가 아니라 로그 A가 3인 정수에다가 B의 로그의 소수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고 후자도 FA는 B의 로그의 소수 부분이 아니라 X와 FX의 뜻에 따라 로그 A의 소수 부분인데 B의 로그 값을 정수인 1에다가 A의 로그 값의 소수 부분 더한 수와 같습니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가에 주어져 있는 이 두 등식의 해석을 하자면 A의 로그의 뒤에 붙는 소수도 B의 로그의 소수와 똑같고 B의 로그의 뒤에 붙는 소수도 A의 로그의 뒤에 붙는 소수랑 똑같구나. 즉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똑같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데다가 A의 로그 값을 3 더하기 얼마 로그 B도 1 더하기 얼마 했으니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비 같을 뿐만 아니라 로그 A의 정수 부분의 값이 3이고 로그 B의 정수 부분의 값은 1이구나.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뭘 할 수 있는데요. 자,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값이 같은 것을 주어진 것으로 알아냈는데 얼마로 같은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알파라고 잠깐 불러볼게요. 이 같은 소수 부분의 값. 그럼 다시 로그 A는 정수 부분 값은 3이고 소수 부분 값은 알파인 로그입니다. 이니까 로그 A는의 값이 2 더하기 집중할게요. 3 더하기 알파.
로그 B눈의 값도 정수 부분 1이고 소수 부분 값이 알파로 같은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아래로 나란히 쓰고 봤더니만 위아래를 빼보니 알파 값이 얼마인지 몰랐으나 날라가고 로그 A 빼기 로그 B눈의 값이 숫자 2랑 완전히 같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좌변인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 빼기를 진수끼리 나누기 하면 로그 B분의 A눈의 값이 2구나 이고 그럼 진수인 B분의 A눈의 값이 10의 제곱과 같구나 즉 100과 같구나 이므로 A눈의 값이 100B와 같구나 A와 B가 100배 차이 나는 수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나조건을 해석하면 끝나는데 나조건을 해석하는 개념을 얘기하려고 아까 상용로고표 읽으면서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A, B가 6자리의 자연수래요. 6자리수다. 숫자가 6개로 구성된 수다. 라는 얘기는 나의 힌트를 식으로 말하면 A, B가 6자리수. 똑같은 말이 A, B의 로그의 값에 정수 부분의 값이 5다. 라는 거죠. 아까 2의 40제곱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12점 얼마일 때 2의 40제곱이 13자리수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숫자가 6자리수면 이 숫자의 로그 값의 정수 부분 값은 5다. 다른 말로 하면 로그 AB눈의 값은 5점 얼마 하는 수이다. 이고 다른 말로 하면 로그 AB의 값은 5와 6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는 거죠. 5에는 등호를 붙이는 이유는 그 소수 부분의 값, A, B의 로그의 소수 부분의 값이 0점 얼마에서 점 얼마의 값이 있지 않고 0일 수도 있으니까 인 거죠. 그럼 로그 A, B의 값이 5와 6 사이니 진수인 A, B의 값은 10의 5제곱과 10의 6제곱 사이이겠는데 A가 100B와 같으므로 10의 5제곱과 10의 6제곱 사이에 100B제곱이 있구나. 양변 모두 100으로 나누면 B제곱이 10의 세제곱과 10의 4제곱 사이구나. 이고 10의 B제곱이 1000과 10,000 사이구나. 라는 거죠. 야. 그런데 B가 A도 B도 자연수라 하였으니까 B제곱의 값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의 값이 1000과 10,000 사이에 있는 B 몇 개 없겠는데 이러한 B 중에 가장 작은 B일 때를 생각하세요. 인 거죠. 그럼 제곱한 수가 1000과 10,000 사이에 있게 되는 B를 생각해 보려고 30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니 900이고 40의 제곱을 생각해 보니 1600이니까 30과 40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제곱수가 1000 이상 되는 첫 번째 자연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여기 지울게요. 아이 판천 좀 잘하지. 그치? 31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31 곱하기 31 얼마죠? 961인가요? 아직 1000 넘어가지 못했고 32의 제곱을 계산해 보려고 했더니 32가 2의 5제곱이라서 2의 10제곱 1024 그러니까 32의 제곱이 처음으로 1000 이상의 제곱수이네요. 따라서 B가 최소가 될 때가 32이므로 B의 100배인 A눈의 값은 3200이고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정답인 A 빼기 B눈의 값은 계산하면 3168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자, 이 문제 사실 핵심은 나를 해석하는 것, 즉 어떤 수가 몇 자리수다를 해석하는 것의 개념은 아까 자세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좀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조건의 해석, 로그 A의 값이 어떤 수의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을 fx라 할 때에 이 두 가지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말의 해석을 이 빨강색 써놓은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그 다음은 단순 산수와 같으니까. 근데 이 내용의 해석을 이 어떠한 수의 로그 값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표현을 평소에 많이 봤던 문제의 전형적인 조건,
과 달리 조금 생소하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못한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풀이해볼 문제는 객관식 선택형 15번 문항입니다. 문제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이렇게 말하자. 그때 이와 같이 원소의 개수의 합이 20일 이상이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가 얼마니를 찾아라. 인데 일단은 an에 주어져 있는 집합 자체가 많이 봤던, 많이 풀던 집합의 표현으로 집합의 조건제 집합의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식을 보자마자 많이들 그냥 넘긴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9의 k제곱 빼기 3의 n제곱 더하기 9의 n제곱에 3의 k제곱 곱하고 27의 n제곱까지 계산한 결과가 16보다 작거나 같은 k값을 n의 값에 따라 모아놓은 집합이 an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를 조금 더 관찰해 보려고 9의 k제곱이 3의 2k제곱이고 가운데는 그대로 쓸게요. 잘못 썼죠? 3의 n제곱 더하기 9의 n제곱 곱하기 3의 k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7이 3 곱하기 9 전체의 n제곱 그게 16보다 작거나 같은 k값 모여가 a n집합의 원소란 얘기고 이걸 지수법칙 이용해 분배하고 다시 쓰면 3의 2k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더하기 9의 n제곱 곱하기 3의 k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9의 n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n의 값에 따른 k 모여가 a n집합이다 라는 얘기고 좌변이 3의 k제곱과 3의 k제곱의 곱인 3의 2k제곱에다가 3의 n제곱과 9의 n제곱의 곱인 상수 파트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엇갈려 곱하고 더하면 이렇게 되는 꼴인 거 보일까요? 다시 말해 인수분해 되는 꼴이라는 거죠. 잘 안 어렵지만 즉 3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더 위에 쓸게요. 3의 k제곱 빼기 3의 n제곱 3의 k제곱 빼기 9의 n제곱의 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k값을 n의 값에 따라 모아 놓으세요가 an집합이란 얘기예요. 근데 9의 n제곱이 또 3의 2n제곱과 같으니까 3의 k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 3의 k제곱 빼기 3의 2n제곱을 3의 k제곱 빼기 3의 n제곱에서 3의 k제곱 빼기 3의 2n제곱을 곱한 값이 16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k값을 모아 놓으세요. 인데 k의 문자의 값도 n의 문자의 값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 a n집합의 원소를 n의 값에 따라 누구까지를 모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a1, a2, a3 땡땡땡땡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자 하니까 n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직접 관찰하면서 규칙을 발견해 보려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요 좌변의 식이 이와 같이 인수분해 되는 꼴이라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데다가 발견하였더라도 이 n의 값에 1, 2, 3, 4 등등을 넣으면서 규칙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계속 해볼게요. n의 값이 1이면 좌변의 식이 3의 k제곱 빼기 3과 3의 k제곱 빼기 3의 제곱의 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의미 아닌 정수 k를 모으세요가 되겠죠. 그럼 k의 값에 의미 아닌 정수를 대입하면서 어떤 애들이 모일 수 있나를 보려는데 k값에 0을 넣었더니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는 0, 1, 2 등등의 정수 말하는 거죠. k값에 0을 넣었더니 3의 0제곱 1 빼기 3, 3의 0제곱 1 빼기 9의 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16이 되어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되는 거죠. 똑같이 k값에 1을 넣었더니 3 빼기 3, 3 빼기 9가 되어 얘가 0이니까 요 뒤에 값과 관계없이 0 되어서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되네요. k값에 2 넣었더니 9 빼기 3, 9 빼기 9 여서 뒤에 값이 0이니까 앞에 값과 관계없이 또 0이 되어 16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죠? k값이 3을 넣었더니 27 빼기 3 곱하기 27 빼기 9가 계산을 안 하여도
얘 값이 벌써 24. 얘 값도 양수니까 곱하면 16보다 당연히 크겠다. 여서 K 값에 0, 1, 2를 넣었을 때는 좌변의 계산이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3부터가 곱한 값이 16보다 크고 더 큰 수, 4 이상의 수를 넣으면 요 값이 계속 커질 테니까 곱한 값은 더더욱 커져서 이 밑에 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따라서 n의 값이 1일 때 n은 a n집합인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k 값이 0, 1, 2 뿐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단순 계산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럼 n이 1일 때는 원소의 개수가 3개구나. 따라서 NA1은 3이구나. 뭐 이런 걸 알아냈다는 거죠. 그럼 n이 2일 때에는 또 대입해서 계산을 직접 해보면 3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과 3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의 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은 k 모역인데 n의 값에 2 넣으면 그럼 또 k의 값에다가 아까처럼 0 넣어볼게요. 좀 작게 넣을까? 숫자 쓰는 것 좀. k에 0 넣으면 3의 1제곱 1 빼기 9 1 빼기 81 얘가 마이너스 8 얘가 마이너스 80 곱하면 양수되면서 16보다 훨씬 커지겠죠? 안 되네요. k 값이 1일 때는 3 빼기 9 3 빼기 81 둘 다 음수인데 곱하면 당연히 16보다 크겠죠? 안 되고 k 값에 2 넣었더니 9 빼기 9 9 빼기 81 얘가 0이니까 뒤에 값과 관계없이 0 되어서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되네요. k 값이 3일 때도 27 빼기 9 27 빼기 81인데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어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되겠죠, 당연히. k 값에 4 넣었더니 81 빼기 9 81 빼기 81 이어서 0 되니까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되겠죠. k 값에 5 넣었더니 3의 5제곱인 243인가? 빼기 9 243 빼기 81 얘도 양수인데 요 값이 벌써 200보다 큰 양수니까 곱셈을 하면 16보다 훨씬 커지고 안 되겠다. 그 이유는 더더욱 안 되고 다시 말해 n이 2일 때 n은 되는 것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의 값이 2, 3, 4 뿐이네요. 그럼 또 A2는의 집합은 2, 3, 4 즉 2부터 4까지의 정수만 모여가 되는구나. 이러한 규칙 2부터 4까지의 정수라는 규칙을 어떻게 바로 한 가지 케이스만 계산하고 알아내나요? 센스는 K가 0일 때, K가 1일 때 등등을 계산할 때 요 값과 요 값의 곱이 16보다 작아야 되는데 요 값과 요 값의 차가 많이 크고 둘 다 음수라면 곱셈에서 16보다 커지니까 안 되고 둘 다 양수인 케이스일 때에도 두 값의 차가 많이 크면 곱셈에서 16보다 커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 계산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느꼈듯이 둘 중 하나 값이 0 되는 케이스거나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는 음수가 되어 곱한 값이 음수가 되는 케이스거나 밖에 안 되겠죠. 이 이후부터는. 한 가지 케이스만 더 관찰해 볼까요?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까지 관찰했는데 n이 1일 때 A1은의 값이 집합이 0, 1, 2 원소 3개고 n이 2일 때 A2가 2, 3, 4 원소가 또 3개고 계속 3개인가 싶은데 방금 말했듯이 둘 중 하나가 0 되게 하거나 하나는 양수 하나가 음수돼서 0보다 작게 되거나 인 게 맞는지 한 가지 케이스만 더 관찰해보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n이 3일 때에는 3의 k제곱 빼기 3의 세제곱 3의 k제곱 빼기 3의 6제곱의 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은 k 모형 하고 싶고 k 값에 또 계속과 같이 0부터 집어넣어 보면 3의 1제곱 1 빼기 27 1 빼기 27의 제곱 729인가요? 그럼 음수인데 곱하면 양수되고 16보다 훨씬 커지겠지? k에다가 1 넣었더니 또 3 빼기 27 3 빼기 729 둘 다 음수 곱하면 양수되고 값은 16보다 훨씬 크겠다. k 값에 2 넣어도 9 빼기 27 9 빼기 729 둘 다 음수인데 곱한 값은 16보다 훨씬 크겠죠?
느낌 올까요? 그러니 K값에 3 넣어서 27 빼기 27 0 되고 27 빼기 729 음수가 되겠지만 얘가 0이니까 곱셈하면 0 되어서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되는 거죠. K에 4 넣으면 3의 4제곱인 81 빼기 27 과 81 빼기 729 앞에 있는 덩어리는 양수, 뒤에 있는 덩어리는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돼요.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되겠죠. 지금처럼 둘 중 하나가 0 되게 하거나 그 0 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씩 커지는 값들은 양음이니까 곱한 값이 이라서 16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그러니 언제까지 숫자가 또 되냐면 K에 5 넣었을 때도 되고 K에 6 넣었을 때도 3의 6제곱은 729 빼기 27 과 729 빼기 729 둘 중 하나가 0 되었으니까 0 되어서 16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고 K에다가 7 넣었더니만 앞에 있는 것도 양수, 뒤에 있는 것도 양수겠는데 두 놈의 곱은 16보다 훨씬 클 테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관찰해보고 n이 2일 때 차분히 관찰해보면서 n이 1일 때에만 n과 2n, 1과 2를 넣었을 때 말고 0을 넣었을 때도 하나가 더 되는 값이 있고 이 이상의 숫자부터는 요 숫자와 요 숫자 양끝을 포함한 사이에 있는 숫자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차분하게 계산하다 보면 알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n이 3일 때에는 A3의 집합이 3, 4, 5, 6이구나. 똑같은 얘기로 n이 4일 때 A4가 4, 5, 6, 7, 8이구나. 즉 이제 원소의 개수와 관련해 정리하면 여기 지울게요. n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의 값이 1일 때에는 3개지만 n의 값이 2 이상일 때에는 2부터 4까지, 3일 때는 3부터 6까지, 4일 때는 4부터 8까지, 즉 2n부터 n부터 2n까지의 정수를 양끝 모두 포함하는 범위이므로 3개거나 2n 마n에다가 양끝값 다 포함이니 1을 더한 값인 3부터 n플 3이거나 n이 1일 때는 n이 2 이상일 때는 n플1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n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첫 번째 집합의 원소 개수부터 몇 번째 집합의 원소 개수까지를 더한 것이 2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게 언제 최소니 찾아라. 니까 사실 수열의 합, 시그마 계산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과정상 그걸 포함해서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계속 NA1이 3, NA2도 3, NA3도 3는 4, NA4는 하나만은 5, NA5는 하나만은 6 뭐 이러한 규칙이라는 거죠. 그럼 A1의 원소 개수만 더하면 3밖에 안 되니까 25보다 크지 못하고 이 두 번째 집합까지의 원소의 개수 합을 하면 6 되고 아직 안 되고 더하면 10 되고 아직 안 되고 더하면 15 되고 아직 안 되는데 여기까지 더했더니 21 처음으로 21 이상이 되는 것에 n의 값의 최소값은 5네요. 이해될까요? 쌤이 좀 판서를 또 엉망진창으로 하게 됐지만 다시 이 문제의 핵심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좌변의 식을 인수분해 해보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인수분해 하고 난 다음에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 K의 원소를 찾으려고 바로 암산, 계산을 할 수 절대로 없으니까 쌤이 계속하고 지웠지만 n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등등등을 차분하게 계산해 보면서 n의 값에 따라 K 값이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되는가를 파악해 나가는 거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와 같은 문제가 아마 수열의 단원에서도 응용되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 계산이라고 단순 노가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규칙을 찾아 식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이 처음 보는 표현의 문항이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를 3문제 정도만 선별해서 풀어봤는데 맨 처음 간단 분석할 때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죠? 고1 때의 수상화에 비하여 과목 자체의 내용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타 학교들은 출제 난이도, 문제의 난이도는 좀 쉽게 내는 편인데 제가 볼 때 선정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정고 학생들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 막 쉽게 풀려서 너무 재밌고 신나는 문제만 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힘들고 괴롭지만 새롭고 생소한 표현의 문제를 찾아보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선정고 내신 기출의 고난도 문항의 경우는 거의 열의 9의 문제가 함수의 그래프로 접근하거나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하면 그나마 손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1학년 기말고사 범위에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아마 해당될 삼각함수 그래프 부분에 대한 내용 학습이 아마 기말고사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생들이 그래프 단원의 심화, 절대값기호가 포함되어 있거나 범위가 나눠져 있거나 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지만 그 부분의 학습을 끈기 있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정고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기출문항에 대한 간단한 분석 및 주요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